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9일 일본 방송 NHK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도시바가 사업을 3개 분야로 재편한 뒤 회사를 분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안팎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NHK는 도시바가 최근 주주들과의 대립으로 경영 혼란이 지속되자 극히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해 기업 가치를 올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회사를 쪼개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시바는 산하 자회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프라, 전자기기 디바이스, 반도체 메모리 이렇게 3개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300개에 이르는 자회사로 복잡해진 경영을 단순화시키고 각각의 회사를 상장시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할 방식은 일본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 벌어지는 일이라 일본은 140년 전통의 일본 대표 기업의 기업 쪼개기를 당혹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쪼갠다. 일본은 그간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기업들을 합쳐왔는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남기 위해라는 단어는 쓰는 순간 이미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바의 몰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도시바는 2006년 새로운 먹거리로 위기를 탈출하겠다며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사들이며 원전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야말로 도시바 몰락의 주범이 됩니다. 도시바가 2006년 웨스팅하우스를 6,100억엔에 인수할 때만 해도 원전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게 됐다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흥국 원전 수요가 늘어 핵발전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될 사람은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도시바가 원전 사업에 올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원전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 비용은 늘어갔습니다. 결국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도시바의 2016년 회계연도 1에서 3분기 적자 규모는 4,999억엔에 달했습니다. 자본 잠식에 빠진 도시바는 할 수 없이 알짜 사업인 반도체 지분을 50%까지 팔았습니다. 이때 반도체 지분을 늘리고 지금 원전 사업을 확장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확히 반대로 가는 일본의 신들린 엇박자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망가져가던 도시바는 대규모 회계 부정까지 들키고 맙니다. 도시바가 2008년에 영업이익을 부정회계를 통해 약 1조 4,090억 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전현직 경영자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일본의 자랑이던 도시바는 국민들과 주식시장의 신뢰를 동시에 잃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시바 멜트다운. 원전 사업에 올인했으나 실패했고 내부의 회계 부정까지 드러나자 도시바는 이미 2010년대부터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도시바의 회계 부정 사건은 아직도 군국주의 시절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기업 문화 때문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실적의 압박을 받은 사사키 부회장과 경영진은 회의와 메일을 통해 챌린지, 즉 도전이라 불리는 과도한 수익 목표를 일선에 부과했습니다. 사흘 안에 목표를 맞춰라, 보고는 다음날 곧바로 해라 등등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해서는 안 될 회계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도시바에는 상사를 거역할 수 없는 기업 풍토가 있었고 이것은 이 기업만이 아니라 일본에 뿌리 깊이 남아있던 풍토였습니다. 2018년 엄청난 경영난에 허덕이던 도시바는 결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캐나다의 사모펀드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에 매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도시바에 인수된 후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VC 서머 원자력 발전소의 2, 3호기 사업자로 선정돼 2013년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난항에 빠지면서 시공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실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2017년 3월 미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시공사는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VC 서머 원전의 공사 중단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바는 자신들을 적자의 늪에 빠지게 했던 원전 사업으로부터 탈출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바가 미국의 VC 서머 원전을 완공하지도 못하고 청산해버리자 미국은 이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검찰뿐 아니라 FBI, 증권거래위원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검찰 및 사법당국까지 합세해 4년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만 300만 쪽 분량에 달할 정도로 미국은 마음먹고 웨스팅하우스의 비리에 대해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방 검찰은 원전 건립 당시 결제 라인이었던 웨스팅하우스 전직 고위 임원 2명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의 혐의는 애초에 준공일도 맞출 수 없는 원전 사업을 질질 끌고 있다가 협력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 검찰의 조사 결과 지난 2016년에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시공업체로부터 원전이 2022년 8월 이전까지 도저히 준공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원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원전은 2020년까지 준공되어야만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을 수도 없는 원전을 가지고 일본이 사기를 쳤다라고 보기 충분한 것이죠. 결국 부도덕한 도시바 웨스팅하우스의 경영진들은 준공일을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뒤 파산보호 신청인 2017년 3월까지 미국 전력회사들에게 2020년까지 원전이 준공된다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도시바는 피해를 입힌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약 21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웨스팅하우스 측은 앞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상금 245억도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도시바는 미국 원전 기업을 인수한 이후 먹튀조차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게 배아프고 속쓰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시대는 가고 경쟁력 없는 산업인 줄 알고 손절하자마자 최근 탈탄소 기후 정책으로 인해 전력난에 허덕이는 세계 각국이 너도나도 원전을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바 사태 이후 원전 기술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일본은 지금 다시 한국이 원전 수주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을 맥없이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반대로 한국은 원자력 기술을 유지했고 프랑스 및 동유럽 국가들이 다시 원전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금 제2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중동에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호기가 성공적으로 운행되면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고, 이를 통해서 신뢰가 다져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앞으로 3호기, 4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전 사업에 대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원자력 발전 팀 코리아는 폴란드와 원자력 발전은 물론 수소, 2차 전지 산업까지 총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수원,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이 폴란드 건설 분야 업체들과 원자력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폴란드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한국의 원자력 발전사들은 체코,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과 원전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공사인 에네르고 아톰 원전은 물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주력 산업인 중대형 상업 원전뿐 아니라 운영과 정비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주기 산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원전을 짓는 나라는 물론 원전을 계속 운영, 유지, 보수, 해체하는 기술이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 해체는 123조 원의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장 역시 원전 해체 시장처럼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인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려면 그 나라 업체 여러 곳의 협력과 자국의 협력업체 수십 곳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건설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수많은 협력사들과 함께하는 팀플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바는 미국에 원전을 짓다가 준공도 못하고 튀어버린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면서 협력업체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부도덕한 경영의 결과 결국 세 개의 회사로 쪼개질 운명에 있는 도시바를 보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현재를 보는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